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인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일본 주식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망설이고만 있었거든요. 요즘 도쿄 증시 니케이 225 지수가 너무 오르기도 했고 웬만한 간판 기업들 주가는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7년 만에 일본 기준금리 인상 이후 어떤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토요타 같은 수출 기업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미즈호 파이낸셜 같은 금융주에 투자할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이 이후에 토요타와 혼다 등 수출 기업 주가가 금융주 상승세를 앞지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요 증권가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끝냄에 따라서 이 엔화 강세와 또 시중금리 상승이 따를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출주보다는 금융주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수출기업 주가가 더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도쿄 증시 투자자들 역시 이 수출기업과 금융기업 또 내수 중심 기업들 주가 상승 여력을 서로 저울질하는 분위기인 거죠.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3월 셋째 주 이 도쿄 증시에서는 일본 대표 수출기업이죠. 이 토요타 또 그리고 혼다 주가가 최근 5거래일간 각각 무려 13% 또 9%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3대 금융주죠. 미즈호 파이낸셜,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리고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은 모두 6에서 7% 올랐는데요. 일본 주요 은행 주가 지수를 따르는 토픽스뱅크 인덱스는 1.3% 올랐습니다. 일본 주요 주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내고 있지만 업종별로는 금융주보다는 수출주 강세가 두드러진 셈이네요. 주요 증권가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강세가 따르고 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가격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 업종으로 인식이 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금리가 오르면 또 예대마진 수익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계 투자사인 이바리치 자산운용도 금융주 투자를 강조를 했었죠. 3월 19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이바리치의 유타카 우다 회장은 일본 금융사와 또 건설사 지분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바리치가 운용하는 니폰 그로스 펀드는 자산운용 규모가 190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689억 원 정도인데 오바야시 구미, 또 가시마 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와 일본 3대 금융주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중 이 펀드 수익률이 25%에 달하는 기록을 내면서 주요 주가지수 상승세를 앞질렀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띄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수출주와 금융주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수익률을 낼지 이견이 갈린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일본 엔화와 또 경제 특성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들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3월 셋째 주 외환시장에서는 엔 달러 환율이 151엔을 돌파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인데 일본 기준금리가 오히려 오르면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거죠. 간단하게 이유를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은행이 일단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엔화 약세의 배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야 하는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너무 빠르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적자 재정, 그러니까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매우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빌려왔는데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엔화 약세 배경 두 번째는 미국과 일본 국채 수익률 격차 문제입니다.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시중 장기 금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일본 은행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아주 낮게 통제해오다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채 수익률 통제 정책도 폐기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동안 쭉 낮게 유지해온 국채 수익률을 갑자기 오르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이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엔화를 사서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다 보니 이 미스터 N으로 유명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전 재무차관은 이 엔달러 환율이 155엔까지 오르는 식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당국이 개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엔화 약세 전망이 이어지는데요. 이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들 장사가 잘 돼서 주가도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말입니다. 이 미국인들이 같은 돈으로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외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엔화 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와 관련해 이 미즈호 증권은 엔화는 여전히 캐리 트레이드에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SBC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다음 단계인데, 아마도 일본은행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단기 금리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 내수 경제의 부담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집계를 보면 이 3월 19일로 끝나는 주간 헤지펀드 등의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이전 주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 순매도 포지션이 늘어났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엔화 약세 전망이 더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 증시가 워낙 강세이기는 하지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금융주라든지 또 내수기업 주식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특히 금융주와 관련해서 일본 주요 대형 은행들이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따라서 시중 예금금리는 인상을 했어요. 하지만 가계주택담보대출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더 높여야 예대 마진을 낼 수 있는데 말이죠. 특히나 일본 주택담보대출 금리 75%가 변동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시중은행들이 만약에 일본은행 결정을 따라서 대출금리를 확 올린다면 이 수익성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가계 부담이 더 커지겠죠. 은행들이 이를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양보를 한 느낌이네요. 게다가 기업 대출을 보면요,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일본 기업들은 비교적 탄탄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경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양에 가까운 이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탄탄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기업 대출 금리를 올려봐야 마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 업종별 전망 온도 차에도 불구하고 이 도쿄 증권가에서는 일본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노스 아일랜드 자산관리의 시라이시 시게하루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가 이렇게 동시에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올해 안으로 니케이 225 지수가 45,000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수혜 업종을 한번 저울질을 해보았습니다. 이 수출주와 금융주,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이 둘을 떠나서 요즘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이 헬로키티, 시나모롤, 크로미 캐릭터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수출 겸 내수기업 산리오에 관심이 갔었는데요. 워낙 장사가 잘 돼서 올해 특별 배당까지 했고 또 3월에 1대3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이미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0% 넘게 올라서 선뜻 사기 부담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일본이 뜨고 있는 만큼 때맞춰 일본 콘텐츠 기업들도 해외 시장에서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고 이렇게 되면 산리오 후발주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 주식은 한번 살 때 100주씩 사야 됩니다. 좀 사기 벅장감이 있는데요. 시간상 산리오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